지금 녹화되는 거야? 지금 이제 되는 거다. 민건 오빠, 왜?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좀 해봐봐. 당신 말. 당신 옆에 있어서 고마워. 오빠 사랑해. 늦음하게 찾아와 더 설레고 애틋했다는 사람. 각자 이혼 경험이 있던 두 사람은 2012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듬해 연인으로 발전하면서 주변에 부러움을 샀다는 중년 커플. 노선에 감독관으로 있었거든요. 연봉이 30만 불 정도. 30만. 예. 그러니까 한 그때 환율해가지고 한 3억 7, 8천 이래 되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울산과 거제 등지에서 십수년간 해양 중공업에 종사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명근 씨와 사실 내가 돈을 꽉 잘 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백억이 있다. 땅이 제주도에 5천 평, 그 땅마다 3천억 된다. 진주와 창원에서 여러 개의 대부업체를 운영했다는 수완 좋은 사업가 정 씨. 소중하고 완벽해 보였던 두 사람의 늦사랑. 그래서 누구도 그 7년 연애의 결말이 이리도 추악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갓 성인이 된 정 씨의 수양딸 현진 씨가 중학교 2학년이던 2018년에 명근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겁니다. 술에 취한 명근 씨가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겁니다. 악랄한 그의 범행은 단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는데 명근 씨가 연인 정 씨의 사무실뿐 아니라 수양딸 현진 씨가 거주하던 집에서 총 6번의 성추행과 유사 강간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엄마에게조차 곧바로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는 아이. 정 씨의 동업자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합니다. 명근 씨가 연인 정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는 겁니다. 정 씨를 눈 주위 뼈가 골절될 정도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정 씨의 동업자까지도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그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명근 씨의 폭력적인 성향이 두려워 당시에는 신고할 생각조차 못했다는 정 씨의 수양딸 현진 씨. 결국 범행을 당한 지 4년이 지나 성인이 되어서야 수사기관을 찾았습니다. 1심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유사 성행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명근 씨. 판결 이후 항소조차 하지 않았고 검찰의 항소도 기각되며 형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 우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정의 수양딸 성폭행하였던 유명수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참여인입니다. 저는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성범죄자를 누명을 보고 명예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저는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라는 남자와 죄를 지었으니 죗값을 치르라는 여자. 놀랍게도 그 첫 범행은 엄마 정 씨가 함께 있는 순간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범행이 벌어진 곳은 사무실 안쪽에 위치한 화장실 안. 현진 씨의 격렬한 저항이 칸막이 넘어 정 씨의 귀에 닿지는 않았을까? 당시 정 씨는 고도의 돌발성 난청을 앓고 있어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한층 더 대담해졌다는 명근 씨의 범행.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사무실에 왔었는데 그때 화장실로 가는 방면 그쪽에서 이런 행위들이 또 일어났었어요. 억지로 하려고 하시는 거를 엄마 직원분이 보셔가지고 막 뭐 하시는 거냐고 하면서 이렇게 막아주셨거든요. 다행히도 누군가 범행의 순간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정 씨의 사무실 직원 이 씨였습니다. 증인은 또 있었습니다. 현진 씨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명근 씨의 주장과는 달리 그가 현진 씨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무려 9명이 제출한 겁니다. 목격자와 증인들도 있는데 7년이나 만난 연인의 수양딸을 모른다는 그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19살의 수양딸이 고아원에 있다는 얘기만 들어봤을 뿐 중학생 수양딸이 있는지는 고소를 당한 뒤에야 알았다는 명근 씨. 왜 주변에서 정 씨의 수양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사람은 없을까? 저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양딸이냐 이런 거 전혀. 딸이 있다는 이야기도 못 들어봤고 두 분만 있을 때도 거기를 한번 가봤고 어머님하고 살 때도 거기 갔었거든요.
딸이라든가 그런 여자가 그 집에 있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오랜 시간 곁에서 정 씨를 지켜봤다는 지인은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2013년도인가 그 당시에 를 데리고 왔어요. 하고 그래하고 조지했자 내연 관계니까 어때요? 사실 현진 씨는 보육원에서 데려온 게 아니라 정 씨가 전에 만났던 남자의 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종종 사무실에 방문하긴 했지만 정 씨가 싫어해 항상 짧은 시간 머물고 떠났다고 주장했던 명근 씨. 정 씨의 또 다른 지인은 진술서를 작성한 증인들과 정 씨의 관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합니다. 그 증인이 한 10명인가 증인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10명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보면은요, 대부분 다 그렇게 밀접한 관계 있는 그 직원, 아니면은 뭐 조카라든지 아주 그 가깝게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정 씨를 제외한 9명의 증언자들은 정말 측근이어서 정 씨 모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준 걸까? 지켜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 게 그대로입니다. 아, 그럼 그때 네 분이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납니다. 가 참명거이가 언니를 모른다 한께네 하나 적어도록 해서 내가 이 방안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적어준 기지. 다른 거는 나는 전혀 모릅니다. 아무것도. 참명거 씨는 모른다 이렇게 해서 예. 그거 내 마음 내가 모르지 예. 2018년도 1월에 차명근 씨랑 씨가 서로 알고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 다시 알고 있는 것 같은 분명 명근 씨와 현진 씨가 부녀 사이였다고 증언했던 이들.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흐려진 걸까? 어떻게 이걸 인정했지? 어떻게 기소를 했지? 그 당시에 정 씨를 사기로 고소를 했잖아요. 충분히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이 사건을 조작할 가능성, 허위의 증언을 할 가능성, 무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데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하기 이전에 사기로 정 씨를 고소했었다는 명근 씨. 정 씨와 7년간 교제하며 7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한 명근 씨. 결별 3개월 후 명근 씨는 정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배정되었던 수사관이 갑작스레 바뀌었고 결국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해당 수사관이 정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겁니다. 이 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직위 해제되었다는 해당 수사관. 그래서 다른 수사관을 교체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제대로 이제 수사가 되어서 검찰 넘어가고 이제 저희가 이거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오네. 내가 사기꾼으로 이렇게 몰리네 생각해가지고 갑자기 2022년에 내 양딸을 성폭행했다, 성추행을 6번 했다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딱 내게 된 거예요. 명근 씨 측 주장처럼 정말 사기 혐의 비수에 따른 맞대응으로 기획된 성범죄 고소인 걸까? 취재 도중 우리는 현진 씨와도 잘 아는 사이라는 20대 남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당한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찬영 씨.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두 사람. 좀 귀엽죠. 그냥 좀 해맑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조금 자랑을 할 줄 아는 그냥 애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냥 SNS에 뭐 자기 돈 답을 사진 셀카하면서 나도 엄마처럼 돼야지 이런 비슷한 문구로 올리고 경찰랑을 하고.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엄마 덕분이었을까? 평소 자신의 재력을 뽐내곤 했다는 현진 씨는 특히 엄마 정 씨와 사이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입대를 앞둔 찬영 씨에게 먼저 깜짝 프로포즈를 한 현진 씨. 여자친구의 갑작스런 결혼 제안이 찬영 씨 몹시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이상하리만큼 갓 20살이 된 어린 딸의 결혼을 서둘렀다는 정 씨 부부. 찬영 씨는 얼떨결에 상견례와 약혼식을 치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잡고 한복까지 맞췄다는 두 사람. 그래서 돈 얘기를 자꾸 차, 집 이런 거 얘기하고 시계 얘기하고 엄마 아빠 집 사준다, 뭐 빌딩 사준다, 뭐 투자하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7억 6천짜리 아파트를 사놓고 하는 거예요. 진주 같으면 7억 6천이면 굉장한 아파트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도 개분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투자를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그때부터 준 거죠. 그들은 대부업체 이자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총 3억 1천만 원을 건넸던 찬영 씨 가족. 그런데 수익금은커녕 태도가 돌변했다는 현진 씨 가족. 결국 찬영 씨 가족은 2023년 12월 강 씨 가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어렵게 결혼까지 결심할 만큼 믿었던 여자친구의 배신. 시리에 빠져있던 찬영 씨에게 갑자기 고소장이 도착했습니다. 피고소인은 2022년 1월 5일 21시경 리조트에서 고소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없었던 일임을 증명하기 위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찬영 씨. 결국 현진 씨는 찬영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제기한 무고죄로 법정에 가고 나서야 강간이 없었던 이름을 시인했습니다. 그녀가 받은 판결은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현진 씨는 평화로운 일상을 SNS에 공유했다고 합니다. 명근 씨 사건과 놀랄 만큼 닮아 있는 찬영 씨 가족의 피해 사례.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만큼 단정할 순 없기에 현진 씨를 만나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기다려봐도 끝내 나타나지 않는 현진 씨. 2018년에도 이미 성인이었던 목격자 이 씨의 진술은 어떨까? 자신이 목격한 것을 말하는 데에도 3차례나 범행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던 이 씨. 그녀가 외근을 마치고 돌아와 목격했다는 범행 장면은 정말 실제하는 걸까? 2012년경부터 정 씨의 사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진술한 직원 이 씨. 그런데 정 씨를 오래 봐왔다는 지인은 이 씨의 근무 기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2013년도부터 2018년도 1월 달에는 진짜 내 있다시피 했거든, 제가요. 2018년도 있어도 저 이라고 하는 애는 몰랐어요. 분명 2018년 1월까지는 이 씨를 본 적이 없다는 지인. 2018년 8월에 이 씨의 사진을 보내왔다는 정 씨. 지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씨가 채용된 시점은 사건 이후인 2018년 8월이 됩니다. 제가 정을 만나러 그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그 목격자를 만났어요. 제가 그날 상황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그 목격자가 뭐라고 했냐면 퇴직금에 대해서 좀 잘 아세요? 뭐라고 저한테 물었고 이 바로 한 얘기가 왜 이렇게 만들라고? 일한 지 2년도 안 됐으면서 뭔 퇴직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2020년 12월 달이에요. 또 다른 지인 역시 직원 이 씨가 2018년 1월 당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우린 마지막으로 가족의 동의를 얻어 당시 명근 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딸 현진 씨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2018년 1월 성범죄 이후 3년간의 문자 기록엔 약간의 다툼이 섞인 두 사람의 일상적인 대화만 남겨져 있을 뿐 현진 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명근 씨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현진 씨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억울해하는 상황. 하지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그는 왜 항소하지 않았던 걸까? 10명의 증인 중 9명이 법정에 출석했고 제가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부 또한 그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증인이 10명이나 있는데 항소를 해서 계속 무죄를 주장하다가는 가중처벌을 받을까 싶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삼키면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항소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가중처벌이 두려워 항소를 포기했다는 명근 씨. 변호사는 이 사건의 수사 과정을 처음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당히 쉽게 수사가 되고 쉽게 기소가 되고 쉽게 유죄 판결이 났다. 반드시 한번 다시 다루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밝혀진 그런 새로운 내용들, 그 부분들은 아마 재심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채 긴 시간 어둠 속을 걸어온 명근 씨. 소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그의 싸움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